선생님한테서 요걸 하나 받았어요. 참 우리 사회가 요양보호사들을 야, 내 직원이다, 멤버야, 스태프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움직이는 부품, 기계, 돈 버는 기계를 사왔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너를 고용할 뿐이야. 언제든지 우리의 계약은 끝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계약, 이 진단서를 보면. 여러분은 이제 이 진단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폐쇄성 골절. 폐쇄성 골절이라는 게 이제 어디가 다쳤는지 티는 안 나지만 이 속으로 골절이 있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골절이 있네. 언제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런 뜻인데 사실 이제 폐쇄성 골절도 부어요. 붓죠. 통증이 있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도 폐쇄성 골절이 되면 그 순간 붓고 열기가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진단서를 보면 어때요? 10일 날 낙상, 수상 떨어진 뒤에 이 골절이 생겼는데 15일 날 병원에 가서 이 진단을 받았다. 아마도 다발성 골절 부분이 있거나 이제 그 알 수 없는 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명명하지 않았거나 어떤 골절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디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알려면 뭐 MRI나 CT나 찍어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라는 뜻이고, 이 골절을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10시에 정확하게 10시에 이 골절이 있다라고 요양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 골절의 진단서를 내게 제보하신 분이 또 사회복지사입니다. 똘똘한 분이에요. 야, 웃기는 거지. 하여간 이 진단서는 이 요양원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진단서가 되는 거죠. 왜냐? 10일 날 골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어르신이 목욕 서비스를 했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분명히 낙상 후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을 제자리로 원상복귀했다라는 보고를 했대.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의 낙상 후에 스스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였고, 처음에 이제 들어 올리려다 안 돼서 어르신 내 어깨 잡으세요 라고 하고 매뉴얼대로 올려드렸다는 거야. 그래도 힘에 벅찼대요. 왜? 이미 첫 번째 허리가 삐끗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요양원에서 책임을 물으려고 15일 날 이제 재활의학과에 가서 진단을 띈 거예요. 이 어르신이 자주 낙상이 있는 어르신이거든. 자주 낙상이 있어. 아무리 폐쇄성 골절이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엉덩이에 폐쇄성 골절이 있었다면 부기가 있지. 당연히 부기가 있어. 당연히 부기가 있는 거고, 골절 있으면 못 움직이셔요. 어르신들이 자기 스스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잡고 회복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움직이십니다. 골절이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얼마나 통증이 있었겠어. 통증이 있는데 5일 동안 요양원은 이 어르신을 방치했다라는 거지. 명백한 노인학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그 선생님 뭐 했냐고. 그 선생님은 그때 마침 휴가 냈대요. 병가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에 대한 그 보복성으로 요양원이 이런 진단서를 뗀 거죠. 이 선생님이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회복지사니까 많은 걸 아시겠지. 야, 요양원이 이래. 그러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근데 책임이 뭐가 있겠어. 오히려 요양원 측에 책임이 있는 거지. 항상 여러 번 낙상이 있는 어르신이고, 실제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 케어포에다가도 낙상이 자주 침대에서 탈출하신다라는 내용을 그 케어포에도 작성한 적이 있대요. 자주 침대에서 탈출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안전은 확실하게 요양원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또 요양원의 책임이겠죠. 근데 그 어르신이 외상이 없었어.
그런데 또 외상이 또 어떤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만약에 10일 날 골절이 있었다면 이 어르신은 통증에 굉장히 괴로워했을 텐데 그걸 다 5일 동안 쎄그리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병가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 진단서를 뗀 거야. 아, 너한테 책임을 우리가 물을 거야. 묻긴 뭘 물어. 폐쇄성 골절은 설사 그날 골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요양보호사님이 인지할 수 없는 통증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목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또 그 스텝 원장과 함께 같이 점심 식사를 할 정도로 이 어르신이 그날 아무 통증이 없었다면 이 요양보호사의 선생님의 책임은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어르신의 이 폐쇄성 골절은 그날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는지 그냥 모르는 거야. 거기에 진단서에 써있는 12월 10일이라는 것은 그날 넘어졌어, 그날 생긴 거야 라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들 같이 이 어르신을 동행하고 병원에 간 사람이 주장한 것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이 골절은 언제 생겼어요? 라고 진단 결정 확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 12월 10날 10시에 생긴 골절이에요 라고 자기들이 주장한 거죠. 자주 낙상하는 어르신들의 골절을 어떻게 그날이라고 특정하고 한정할 수 있겠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통증이 없는 폐쇄성 골절 그 위에도 서비스를 다 받았고 식사까지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책임으로 묻겠어요. 어쨌거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통증을 분명히 이 어르신이 하소연했겠죠. 또 혹시 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참 알량한 그 갑질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전 지금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있는데 이 진단서가 와서 제가 저랑 많이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겁먹지 마세요. 요양보호사에게 너 다시는 이 복지업계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노인학대로 안 된다니까. 이걸로 이 선생님은 그날 움직이는 걸 확인했대잖아. 그리고 자기가 뻘껑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이 어르신에게 어깨를 잡게 해서 지지하고 어르신을 부축했다라잖아. 그 다음에 목욕 서비스도 했고 식사도 휠체어 와서 정상적으로 드시고 다시 침대로 올라가셨다잖아요. 참, 요양보호사 비참한가? 비참해야 되는 것 같아. 이쯤 되면. 참 하지 말라 소리는 그래도 안 나오네.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총대를 매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어. 세대 간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승계 지속돼야 되는 서비스예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단지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 하여튼 오늘 또 박수를 쳐드릴게요.